세계 최초의 노트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부피는 큰 대신 액정이 작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 게임보이처럼 단순하게 생겨서 기능이 부족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초의 노트북을 비롯해서 박물관급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고고학자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레전드 전시품은 물론이고 취미로 현미경을 보는 것도 모자라 반도체를 손으로 직접 복사해서 몇십 년 전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취미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수집광이 아니라 타고난 근성으로 역사를 재건하고 있는 미친 재능의 찐 천재,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쾌히 박물관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이 아닙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좋아하고 나중에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김세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필명으로 쓰고 계신 캐릭터를 저희가 이렇게 혹시 기념이 될까 싶어가지고 괜히 저희가 짐을 갖다 드리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생각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코딩 애플님께서 통계를 실제로 내보셨어요. 애니프사는 실제로 코딩을 잘하는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반 프사보다 애니프사일수록 코딩 실력이 좀 뛰어난 경향이 있고요.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 애플님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파가 있어야 될 자리를 보면 현미경이 보입니다. 와, 이 현미경도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 일반적인 현미경이 아닌 건가요? 일반적인 현미경은 맞는데 이게 큰 이유가 원래 웨이퍼 검사하는 현미경이에요.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제일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렴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약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요? 네. 와. 그런데 현미경이 왜 필요해요? 이걸로 뭘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 속에 실리콘 다이가 있는데요. 이 크기가 너무 작은데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현미경을 구입하게 됐어요. 이 작은 칩에 깨알같이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네온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탭 같은데 보통 주황색 같은 등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트리니트론? 아니, 이거 언제적 트리니트론이에요? 2003년에 만들었다고 써있네요. 여기 지금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오, 막 띵 소리 들으셨어요? 오, 추억의 소리. 진짜 와,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듣던 소리. 저기도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CRT가 박혀 있어요. 얘는 진짜 작네요. 이거는 몇 년도? 94년 그 정도로 기억을 해요. 주변에 있는 게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들은 뭐예요? 충기에 올리는 레코드들. 우와. LP 전에 나온, 50년대 전에 나온 것들이에요. 1906년 12월 달에 녹음을 해서 한국 평양. 녹음을 한국 평양에서 했어요. 그때는 대한제국 시절이었으니까. 이거는 발견된 게 딱 한 장인 골페타형. 이천에서 녹음을 했네요. 옛날 것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약간 아키비스트? 옛날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취미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아버지께서 또 어렸을 때 집 컴퓨터에 마멜을 깔아주셨거든요. 좀 옛날 것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크다 보니까 옛날 것들을 좋아하는 취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안 매력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장도 그 보통 책장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또 보면 사실 제가 이 컴퓨터 소문을 듣고 찾아뵌 것도 있거든요. 최초의 포터블 컴퓨터. 최초의 포터블. 네, 이게 포터블이라고요? 들고 옮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때 시대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시대상을. 아니 뭐 얼마나 됐길래 시대상이에요? 그 몇 년도에 나온 컴퓨터인가요? 75년입니다. 와. 75년이요? 그때는 컴퓨터가 작은 것도 이 뒤에는 책상만 했습니다.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포터블이죠.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의 반세기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제 집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많이 남아있나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맨 처음에 들여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지금은 대한 컴퓨터 박물관에. 우리나라에 2대 있는. 우와. IBM? IBM에서 만든 컴퓨터인가 보죠? 네, 맞아요. IBM이 개인용 PC 시대를 열었던 회사거든요. 우리가 쓰는 노트북 컴퓨터의 조상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혹시 켜지나요? 네. 10년도 넘은 거잖아요. 네, 잘 켜져요. 원래는 제가 고장난 걸 샀었는데 고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네네. 우와. 아, 포터블 컴퓨터인데 전원을 연결하는 거 보죠? 네. 배터리 성능이 그때는 굉장히 부족했었고 배터리를 돌아가려면 저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전력에 대한 고려 자체가 그냥 없었던 시절이라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지금이랑은 좀 달랐네요. 노트북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컴퓨터 하면 무조건 이따만한 박스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지금 꺼내시는 건 뭔가요? 여기 들어가는 저장 테이프예요. 지금으로 치면 USB라는 거죠? 네, USB입니다. 그 당시 컴팩트. 일단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낡아가지고 속에 모터 같은 거 윤활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좀 많이 큽니다. 오, 화면에 뭔가 뜹니다. 내부에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데모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다 읽어왔고, 우와, 믿을 수 없어. 지금 코딩하신 프로그램이 여기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데모용으로 그냥 프린트 정도로만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지금 여기 쓰여있는 글자들은 어떤 걸까요? 아, 단축키예요. 펑션 키 있죠, 노트북? 네.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50년 전 컴퓨터 치고 되게 지금 우리 쓰는 컴퓨터랑 기본적인 구조나 형상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의 전통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노트북, 세계 최초의 이동형 컴퓨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 지금 약간 좀 감동인데요. 이걸 내 눈앞에서 작동하는 걸 보다니.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컴퓨터예요. 최초였으니까 유명을 했는데 더 인기를 얻은 컴퓨터입니다. 역시 큰일은 덕후가 한다. 더 이상 애니프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를 눈앞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있네, 내가. 이야.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내부도 볼 수 있나요? 그래도 돼요? 우와. 혹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요게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CRT 있는 거. 오, 여기 모니터 화면. 그리고 요거 있는 거는 CPU 명령을 하나씩 실행시킬 수 있는 요새 컴퓨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파워고,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컸군요. 네, 굉장히 큽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이게 뭔가요? 작은 게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램? 네, 램입니다. 아. 16kB예요. 16kB요? 네. 그럼 이게 램뱅크예요? 네, 램을 4개까지 꽂을 수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16kB 하나 더 있어서 32kB입니다.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왜 이거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옛날 컴퓨터 모으는 걸 좋아했고 또 애니에 나와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죠. 저것들도 옛날 컴퓨터인가요? 네, 대우에서 나온 MSX. 거실 책상 밑에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와, 이거는 그럼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85년쯤 되겠네요. 제에 비하면 완전히 뭐 새 거네요. 신참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거는 또 뭔가요? 286 전에 있었던 아. 286 전 세대 컴퓨터. 옆에도 컴퓨터인가요? 아, 컴퓨터는 아니고 하드디스크인데.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네, 하드디스크요. 이 큰 게 하나가 하드디스크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위에 똑같은 거 2개는 3.6기가. 맨 밑에 있는 거는 1.2기가. 와. 속도는 USB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와, 요즘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와 용량이네요. 네. 정말 컴퓨터 박물관에 온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졸업작품으로 인터넷 도가니다가 아, 이거 괜찮겠네 하고 그냥 뚝딱 만들어서 낸 게 이거였어요. 아, 저런 작품이군요. 네. 예. 오! 지금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위에 웹캠이 있어요. 공의 위치를 인식해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혹시 학부 때 전공이 뭐셨나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전공은 반도체 쪽을. 여기 보면은 의문의 기판이 있어요. 코나미? 코나미면 게임 회사 아닌가요? 게임 회사예요. 이건 뭔가요? 85년에 나온 코나미의 오락기 기판입니다. 85년이요? 네. 와. 그 오락실 가면 있는 그 코나미. 네, 요새 막 빌딩 게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치고 있고 그거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에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든 똑같이 동작을 따라하는 거죠. 보통 분들은 그렇게 많이 접하실 일이 없는 것 같아요. FPGA라고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터리.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 더가 요약해서 말하면 디지털 회로의 도화지 아니면 레고 블럭. 마음대로 그리고 조립할 수 있다. 네, 정해진 구성 요소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도화지. 그 도화지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회로가 현대식으로 이렇게 개조가 된 거네요. 이거는 고장이 잘 나는데 이걸 사용하면 그냥 고장 걱정 없이 똑같이 즐길 수 있어요. 진짜 되는 건지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네, 시연해드릴게요. 지금 작동이 돼요? 오! 이게 게임팩 같은 거네요. 게임팩입니다. 제가 컨트롤러가 없어가지고 손을 건드려서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우와! 기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뉴들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라서요. 메뉴를 넘겨가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도와주신 분들, 그쵸.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 기판이 정말 비싸가지고 제가 못 사고 있었을 때 흔쾌히 빌려주신 또 일본 분이 계셨어요. 가장 비싼 기판이 1000만 원을 좀 넘는 기판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인터넷에서만 만난 외국인을 뭐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얼굴도 만난 적 없는 그냥 온라인에서 취미를 공유한 사이인데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와, 좀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진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으로 해외로 서로 보내고 주고받으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군요. 네. 아, 되게 낭만 있네요, 이거 진짜. 혹시 지금 보여주신 건 어떤 건가요? 버블버블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어디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꼭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기판 그 메커니즘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요거는 복사를 가지고 보블보블이라고 둡니다. 원래는 버블버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국에서 복사업자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그때 당시 해적판을 또 복사를 한 셈이군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복사했던 버블버블입니다. 돈이 되니까 하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돈이 됐었나요? 잘 해서 잘 카피를 해가지고 팔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고. 요 안에 지금 백오키 쌓여있는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다 요런 게임 보드인 거죠. 네, 제 개발 자료들입니다. 다 어떤 기업의 IP였어요. 어디에도 그 정보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 기업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 유실돼 버렸어요. 남아있는 거는 그냥 이거 칩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옛날에 있던 그 회로 그대로를 제가 만든 에뮬레이터를 즐겨주시는 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 칩을 분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콜렉션인데요. 보물산사네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지네요? 네, 바로 지십니다. 뭐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속에 있던 반도체예요. 우와. 여기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버블버블의 소리를 책임지는 칩 중 하나에 이렇게 작은 애가 들어있었던 거군요. 현명이 왜 필요하신지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한 100배 정도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해요. 네. 우와. 오호. 그 조그마한 칩에 이렇게 복잡한 회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손이 떨려가지고 칩 표면이 살짝 긁힌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구조가 되게 반복적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긁혔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추측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런 회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 칩 전체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일일이 추적하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FPGA는 레고 블럭이다, 또 빈 도화지다라고 하셨고 거기에다가 회로를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확실히 회로구나. 그러니까 빈 도화지를 갖고 와서 남이 그려놓은 도화지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칩들도 몇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토글러 로고가 대문자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와,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칩을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작은 칩에 이렇게 또 깨알같이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1984년에 제작된 칩인가 보죠, 이거는? 네, 디자인을 1984년에 했습니다. CIA 과학수사대나 아니면은 법의학자들을 보면 이렇게 작은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사실을 유추해내잖아요. 그것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남이 몰랐던 걸 다시 이렇게 잊혀졌던 걸 만든 회사조차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펼쳐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시는 말하자면 회로의 지도들을 왜 오픈소스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오픈소스 코어 같은 거 일본 사람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스터 FPGA 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제가 한국에서 그냥 유일한 개발자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 제가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보람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 인정이 돼가지고 거의 70년 동안 저작권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회로는 어디까지 기계가 생성한 그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진짜 독창적인 회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뭐 회로 배치고도 보호를 받긴 합니다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특허도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칩들은 특허가 있어도 만료가 됐고 회사도 망했고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태클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정도면은 이거 개발하셨던 당시에 만드셨던 분은 기특해 하실 것 같아요. 50살, 60살 이상 되셨을 텐데 원작자도 기뻐할 만한 리스펙트 아닌가?
네, 오마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이버 고고학자 세연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또 세연님처럼 이렇게 본인만의 PCB, 본인만의 전자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JLC PCB를 통해 가지고 본인만의 프로젝트, 본인만의 PCB, 본인만의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더 이상 꿈속에 두지 마시고 현실로 만들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대하의 고수들, 힘을 숨긴 찐 천재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깃바! 세연님, 근데 제가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이런 수류탄 분납 아닙니까 이거? 연습용 수류탄이에요. 그냥 속에 나사 몇 개 들어있습니다. 통만 있는 걸로.